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데일리 TV 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일까요? 이 책, 은신처에서 보낸 날들, 이런 책이 있는데 저자가 장길수 씨예요. 네, 장길수 씨가 누구냐면 탈북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그 탈북 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알려진 분이 지금은 탈북 중년이 되셨겠죠. 근데 이제 장길수 씨가 탈북할 때 그 과정을 도와주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사실상 이 책이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된 그런 계기가 된 분인데요. 제 옆에 계신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얘기 또 장길수 저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그 옆에는 함초롬 19 출판사 19 대표님이신데 이 책을 발간해 주신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모시고요. 이 책에 대한 얘기,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리고 특히 저자 베일이 쌓인 장길수 씨가 누구인지 이런 토크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무튼 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죠. 네. 일단은 그 원래는 저희가 그 저자를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 장길수 씨를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캐나다에 계신다고요? 예.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캐나다에서 이제 영주권 받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 좀 사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좀 아쉽네요. 뭐 지금 뭐 이야기 뭐 바로 잠깐 뭐 하겠지만. 네네. 이게 북한 여기 한 4만 명 가까이 와 있는데요. 탈북하신 분들. 예. 네네. 물어보면은 힘들답니다, 한국이. 살기 힘들다. 살기도 힘든 거는 뭐 다 그런데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체성. 자, 한국 사람입니다. 다 보면 애관이 다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말을 섞으면 북한이 나오는 겁니다. 말투가 그러니까 사투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입견이 야, 너 있죠. 김정일 뭐 하면서 자꾸 김정일하고 동격으로 너 이놈들 말이야. 예? 그래서 되겠느냐.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거 놀림 당한다고. 그렇죠. 상처를 받죠. 아이고. 상처를 받아서 많이들 이제 탈출합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가면은 말이 통하고 말 섞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간을 해내요. 여기는 경상도다, 전라도다 하듯이 이건 탈북자다 이렇게 또 저 행동하는 것이 좀 아무래도 굼뜨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머니가 지금 북한에 생존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머니를 구출하려면은 가서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카나다로 형제가 가게 됐죠. 형제분이요. 네, 형제가. 형제가 주인공이에요. 한국에서 그러셨어요. 그 이후에 갔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은신처에서 보낸 날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 책을 소개를 할 때 뭐 한국판 안내의 일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안내일기처럼 이 당사자인 이 장길수 씨도 어딘가에 숨어 지내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매일매일 일기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고 얼마나 힘들었고 무서웠다 이런 심경 등을 절절한 그런 심경을 담아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이게 모은 책이죠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어떠한 계기, 배경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은? 이 책은 사실 네네. 우리 같이 살아요라는 2014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2014년에 나온 책이 이미 있다고요? 네, 그 책을 발간하신 분이 이제 문국한 선생님이신데 그동안 길수한테 일기를 쓰라고 이제 시키신 거죠. 시키셔서 길수가 일기를 썼던 그 글 모음을 책으로 처음 엮어내셨어요. 그래요? 네, 그거를 2014년에 한국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이제 또 지원을 해줘서 그 1,000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책을 만드셨고
네. 2014년이라고 하더라도 꽤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그래서 최근에 네. 아주 최근에 한 3달 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돼서 묻히기가 너무 아까운 책인 것 같다고 이제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네. 저도 이제 원고를 봤어요. 봤더니 정말로 책으로 만들고 싶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영화까지도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책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네. 영화과 출신이죠. 예, 아, 원래 대표님께서? 네 원래 전공이 영화인데 아. 단편 영화라던가 중편 영화로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우, 그 네. 소재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리바이벌? 리바이벌 네. 리메이크는 아니고 예. 거의 그러면 2014년 판과 대동소이한가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네. 이제 바뀐 것은 그 네. 2014년 판에는 길수가 쓴 일기 앞쪽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한 이제 북한에서 그 탈출했던 어떤 경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글로 엮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판에서는 빼고 다음 판에서 이제 새로운 책을 낼 때 이제 네. 포함을 시키기로 했고요. 여기는 길수가 쓴 일기만 들어가 일기만? 있고 이제 새로운 것은 또 목차를 조금 손을 봐서 제목을 약간 요즘 20, 30대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제목들로 해서 바꿨고요. 그리고 이 추천사가 새롭게 들어갔는데 추천사가 굉장히 시의성이 있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서 네. 방북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의 어떤 허위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추천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저도 추천사는 안 읽어봤거든. 넘겨 떼어갖고 추천사 앞에 있나요? 앞에 예, 있겠죠?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성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그 문국한 대표님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그 사업가시잖아요. 사업가 중국의 네, 중개무역 같은 거 하셨던 원래는 분인가요? 한국에서 사업은 안 했고요. 네네. 제가 뭐 그냥 작은 잡지사 좀 있었고. 아, 잡지사에? 그러면 네. 선배님이시군요. 네. 아이고, 선배님. 뭐 네. 그런 다 지금 폐간되고 없는데.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여행사 업무를 좀 하게 됐어요. 오. 중국 쪽에 오. 특화된 그때는 네네. 중국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초청장이 와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중국에서. 수교 전인가? 수교 전이죠. 전에. 네. 수교가 90, 80, 뭐 하여튼 수교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는 이 딸아이가 네. 꿈을 하나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따님께서 네, 10살짜리 아이가. 네네. 계집아가 아빠 중국에 가서 아빠가 120년 동안 산다고 그런 꿈을 꿨대요. 어린 따님이 그래서 이게 꿈꾸는데 아빠가 그래서 무시를 했죠. 뭐 내가 중국 자주 가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걸리죠? 120년이라는 게 딱 걸리더라고요. 왜 120년 동안 산다고 했을까요? 아니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3대 4대 걸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끔찍하더라고요. 왜 끔찍했느냐면 제가 중국 가보니까 한국보다 뭐 그때 당시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20년 훨씬. 그래서 이게 이상하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 지인들이 그동안 이제 많은 조선족들을 주로 만났죠.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좀 도움을 주고도 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의사다. 뭐 변호사다, 교수다 하는 분이 서울역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게 뭐 중국 약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시절. 그래서 야 이게 대해 보니까 너무 한심하죠. 아니 여기서 대학 교수다, 의사면은 뭐 상당한 지위에 있는데 아니 거기 뭐 중국 제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이렇게 해서 야 그래서 이야기를 점점 이제 깊이 나눠보면서 제가 야 이렇게 만나서 약만 팔고 있어서 되는가? 관광을 좀 시켜주자. 그래서 이 광고 내면 벌떼처럼 모여옵니다. 그래서 또 아는 지인들 있으니까 회사 있고 하니까 좀 찬조 받아가지고. 관광이라면 국내 관광인가요? 그럼? 국내 관광인데 그 며칠 시킬 수가 없죠. 저 회사 같은데 한번 돌아보고 온천 시켜주고 그게 관광이죠. 뭐 하루 정도. 뭐 조선족 대상. 예, 조선족 대상.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했더니만 이제 돌아간 다음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건 뭐 조그만 거 이렇게 빨리 중국에 와라.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만은 무섭게 발전한 날이 온다. 이 그분들이? 해안들이 이제 그분들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오기만 하면은 네네. 빈손으로 와라.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가셨군요. 무조건 갔죠. 근데 1년 동안 현장 답사를 감화하고서 이제 부인한테는 뭐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저 중국 그동안 2년 된 사람이 중국에 오면 뭐 대박 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시장 답사를 내가 하고 오마.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처음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게 이제 예전에 3년 전 인터뷰 기사인데요.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길수 가족 탈북 지원가. 문국한. 그러니까 문국한 씨를 수식하는 말이 장길수 가족 탈북 지원가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 장길수 씨,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를 탈북시킨 장본인이 바로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약간 출판사도 좀 하시고 잡지사도 하시고 또 여행 사업도 좀 하시고 조선족들 대상으로 국내 여행하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따님의 그 꿈을 듣고 이 예지몽인가 싶어서 중국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기이한 인연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그때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이게 제가 한 사람을 연길에서 만납니다. 평양 청년을. 연길에서. 평양 청년. 어떻게 만났느냐면 그 청년은 탈북자가 아니죠. 탈북자죠. 탈북자요. 평양에서 대학교를 나온. 평양 이제 이름은 안 밝히지만 예대를 나온 사람 만났어요. 예대를 나오다가 평양에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평양에서 예대 다닐 정도면 지금들을 알죠. 그냥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 약간 뭐죠? 혈통도 좋아야 되고. 물론이죠. 돈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하다가 불심 검문을 당합니다. 경찰한테. 그 청년이. 몸수색을 하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북한 평양에 있을 때. 그렇죠. 학생 시절에. 비디오 테이프. 보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가 홍콩 무협 영화입니다. 당시에 쿵우 영화, 유행했던 쿵푸 영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고 퇴학을 당했어요. 세상에. 테이프 하나 가졌다고. 쿵푸 영화 소재했다고 퇴학당하는 게. 그러니 그런 얘기를 쭉 이제 듣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모님이 속이 타죠. 아이고. 그래서 놀릴 수 없으니까 이제 부모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으니까 어느 공장에 취업을 시켰어요. 뭐 플라스틱 그릇 만드는 공장이라고. 거기서 그냥 대충격을 먹습니다. 이 청년이. 엘리트였는데 이제 엘리트 그냥 뭐 그야말로 잘 나갔죠. 그런데 공장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난 처음에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 내가 하는 말을 지금 하나도 믿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첫째 말이 안 통해. 원시시대 사람 같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희망은 다 끝난 거예요. 아니 태양 맞았는데 뭐 또 여기 한국하고 뭐 전혀 다른 세계니까 전부 다 직업을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데 이거는 벌써 빨간 줄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이제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래 이제 라디오를 어떻게 듣게 됩니다. 한국 라디오를 숨어서. 그래요. 그래서 점점 보면서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 몰래 탈출을 해서 이제 연길로. 연길로 왔죠. 그렇군요. 연길로 왔다가 조선족 도움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제 데려왔더라고요.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도와달라. 제 숙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숟갈 하나 더 놓으면 되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조금 자식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죠. 선생님 결론이 뭐냐 하면은 북한은 지옥입니다. 내 말을 지금 아무래도 안 믿습니다. 못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자꾸 가보고 싶더라고요. 북한을. 실제로 정말 지옥인지.
왜냐하면 그때 생각이 이 3년 동안 이 청년과 같이 있었죠. 꽤 오래 있었네요.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한국 가려고. 지금은 브로커들이 뭐 많이 있어서 쉽게. 아 그때 그러니까 그 청년을 한국에 보내려고 노력하셨다는 얘기죠? 거기는 뭐 한국 가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년하고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3년 후에 제가 94년에 만났는데 96년에 만났는데 네. 8년에 같이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 다행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네. 다시는 이제 중국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왜요? 예? 이런 거 저 탈북자들 위험하다. 일종의 브로커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내가 다 밝혔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 민감한 사항인데 어쨌든 저기 조서를 꾸며야 되니까 언제까지 써오랍니다. 페이퍼를 이 경위 만난 경위 그때는 그런 데서 그래서 나중에 뭐 솔직하게 해서 써줘봤더니만 선생님 그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게 글의 힘이 있죠. 예, 글의 힘 또 뭐 내가 말로 다 설명 못하죠. 선생님 내일부터라도 가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청년하고 3년 기간이 아주 그냥 사업하러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사업을 문구류 사업을 이제 하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 집어쳤죠. 문구류 사업 하려고 중국하는데. 왜냐하면 황태자 같이 키우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이 하나밖에 못 낳잖아요 자식을. 그러니까 뭐 예? 황제처럼 키운다고요. 돈 어디다 씁니까 자식한테. 그래서 자 저 연필 한 자루에 1원씩만 남아도 10억이면 10억이 남겠구나. 그런 아주 그냥 단순하죠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문구류 사업을 고급이니까 갖다 주면요 전부 다 황홀해합니다. 그냥 저기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거 이렇게 가다가 선물 주면요 황홀해합니다 그 사람들. 처음에 그럼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런 문구류를 북한 고위층에게 북한이 아니죠 중국. 조선족. 아니 중국 전체. 전체에다가 전체에다가 이제 힘이 크셨네요. 그렇죠. 10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집 하나에 아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만 이제 연필 한 자루씩 팔아도 얼마 근데 남겠다. 그 생각을 못한 것이 저 사람들이 나한테 1원씩만 뜯어가도 그 생각 못하고 남을 것만 뭐 장사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탈북자들의 어떠한 다시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일체를 숨기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공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이 없거든요 그때. 지금은 뭐 그냥 다르죠. 이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은 벌써 멀리서 봐도 표가 나요. 표시가 옷 차림새 같은 게. 근데 내가 속였습니다. 이 아이를 내 저기 친구의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조선족들한테. 제가 2년 된 조선족들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제가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조선족들이 그냥 다른 말 안 합니다. 나하고 연결되면 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성껏 이제 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여러 날 지나고 보니까 말도 안 하고 말투는 평양 말하고 같아요. 한국이. 그래요? 거의 90%가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평양 말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게 말도 안 하고 한국에서 전화도 오고 안 오고 좀 이상하니까 나한테 그런다고 이게 뭐 좀 이상하다. 한국 좀 얘기하라 그러면 당신네들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가면 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우면 또 다른데 전전하게 됐습니다. 제 아는 그 지인이 있으니까. 고생하셨군요. 그러다가 그 고생이 많죠. 그 사람들 또 설득하랴 이 아이 또 공수해서 모든 물건을 왜냐하면 한국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 못하겠다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장길수 씨를 도와주셨잖아요. 국내로 그 후에 이제 만났죠. 지금까지는 이제 장길수 씨가 아니라 청양 청년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언제 만나게 된 거죠? 이 장길수가 이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네.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여기 북한을. 북한은 언제 몇 년도에 가신 거예요? 99년. 99년도. 98년.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북한이. 그때 고난의 행군 그 시기 아닌가요? 바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죠. 아사자들 속출할 때. 그러니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2000년을 98년에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고난의 행군 때 만난 거죠. 2000년도. 그래서 제가 연길에서 그렇죠. 네.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어떤 경로, 어떤 신분을 위장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네. 지금도 그렇지만 마침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책임감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네네.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는 일에 길이 무슨 말이냐면 네네. 제가 북한을 어디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신분증 내고 간다면 뭐 이제 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조선족을 만났다면 그 연변 쪽에 이 북한 쪽 함경도 해령이나 그 북한 쪽에 친인척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그리고 저기 흑룡강성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쪽에 있는 조선족들은 남쪽하고 인연이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나 보면 자꾸 저 북한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자가 임시 여권이 나옵니다. 이 조선족들이 북한으로 가는 임시 여권. 친척이 그래요? 초청을 합니다. 편지로. 그러면 맞춰 보면 친인척이니까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친인척 만나러 간다. 그렇죠. 그 명목으로. 그렇죠. 그건 명목이 아니라 그렇게 가죠. 그래서 거기 내가 만난 사람이 마침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각한데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다리를 놔라. 그래서 그분도 이미 이제 조심스럽게 내 뜻을 이해하고 그쪽에다 연락을 해놓은 겁니다. 아무 시에 누가 가니까 좀 보호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비밀리에 그때는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는 나 이상한 게 이 꽃제비들이 오늘 와서 잡히면 며칠 있다 또 나오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뭔가 도대체 꽃제비들이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구걸하고 공안에 잡혀서 가면은 며칠 있다 또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허술해요 모든 게. 허술하다. 네. 뭐 국경 우리처럼 여기 국경이라고 그러니까 저 판문점 그 삼파선을 생각하는데 거기 국경은요 말이 국경이지 강 하나 사이고 강도 여기 뭐 무릎도 안 찹니다. 그 두만강은 압록강은 좀 다르지만 건너갈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야밤에 쉽게 건너가죠. 신호만 하면은. 그렇군요. 뭐 그 다 약속하면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3일을 있었거든요. 3일 동안 북한에. 네, 3일 있었는데 밖에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네네. 나가면 뭐 바로 조선족만 해도 표시가 나는데 이건 허요 왜 표시가 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피부가 완전히 흑인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완전히 흑인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바로 표시가 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몰래 이제 밖에를 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사람들 행인을 보고 하면서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 청년한테 들은 말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냥 왔죠. 와가지고 이걸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었어요. 이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려야겠다. 그렇죠. 내가 본. 그래서 이제 지인들이 좀 있어서 하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국정원 뿌락치냐 해가고 뭐 그냥 북한이 어떤 그래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이 큰일 났어요. 아니 내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또 많이 지금 몇 년 동안 3년 동안 탈북자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큰일 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한 게 있죠. 어떻게 하면 북한을 알릴 것인가. 생각한 것이 제가 문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크레파스가 많아요. 이 꽃제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 연길에 가면 꽃제비, 그러니까 부모 잃은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얻어먹고 하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그걸 꽃제비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꽃제비 하면 대략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뭔지는 알죠, 이제. 부모 잃은 그렇죠. 고아와 같은 탈북도시 아들. 네. 꽃제비들을 만나서 그림을 그리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네들이 보았던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기 도화지하고 뭐 크레용하고 잔뜩 이제 그 지인한테 주고서 자 이제부터 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림 그리기 하고 참 그 대가도 지불하고 해라. 근데요 그때 이제 저는 목표가 왜 그걸 출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림을 세계 NGO 대회라는 게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 저기 언젠가 하면은 1999년에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나는 NGO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세계 대회 1회 세계 대회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뭐 100몇 개 그 단체가 참여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널리 알 수 있겠다. 요걸 이제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준비를 6개월 준비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곧 이제 대회는 다가오는데 네. 저는 중국만 왔다 갔다 했죠. 뭐 여기 일은 이제 친구한테 맡기고 자 이러하니까 빨리 신청서 내고 그 경희대학에서 주최를 하고 후원은 이제 국가에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이 관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 제가 지인한테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요. 안 믿어지죠. 여기는 그거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의 그 연길 현실을 모르면 2달 3달 뭐 모를 거예요. 근데 잘 알죠 저는. 아니 매일 가면은 길에 새일 정도로 많은 게 이 꽃제비였어요. 특히 연길은 말이 통하잖아요. 한국 그렇죠. 사람들이 저기 조선족이 다 저 중국말 한 마디도 못해도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간판은 2개 간판이죠. 중국말 그냥 자치주니까. 그림을 이제 아이들한테 그리려고 하니까 꽃제비를 만나야 되죠. 그럼 네. 이제 목표는 설정돼 있습니다. 그 세계 그 NGO 대회에 출품하는데 북한을 알리는데 그림이라도 알리자. 네네. 꽁 대신 닭이라도 닭이라고 뭐 그림이라도 좀 특히 순수한 아이들이 본 이 세상은 그렇게 거짓이 없을 것이다 하고서 이제 바로 이제 저 중국에 있는 우리 그 활동하는 지인한테 네. 꽃제비들을 만나라. 그리고 무조건 하여튼 자기 본대로 느낀 대로 그림 그리게 하라. 그런데 2달 동안 못 만났다는 거야 한 사람도. 꽃제비를 볼 수가 없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게 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야 이게 신기하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네네. 사람 찾았다는 거예요. 하셨다. 찾았다. 오. 밤에 이제 어떻게 찾았느냐면 네. 그 여성분인데 누가 막 한 15살 되는 한 소년이 목을 막 조이더랍니다. 살려달라고 꿈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여성분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조선족이고 이 책에서 나오는 큰어머니. 네. 그러니까 그분께서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나한테 이제 사람 찾았다는 거죠. 찾았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목을 조여오더랍니다. 근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 누구냐 했더니만 살려달라 자꾸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숨이 막히니까 살려주마 했는데 꿈이었어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도 참 순수한 분이에요. 연길이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일단 도시거든요. 그 서모 씨가 누군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아까 그 청년 이야기 듣고 제가 북한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북한에
친인척들이 있는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관계라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에다 임무를 맡긴 것이 이미 이제 북한을 좀 실상을 알고 그러나 뭐 다른 방법은 없고 내가 이제 부탁하니까 이분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국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는 한국 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는 겁니다. 집을 팔아서 가져와야 한국 가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그냥 비자 내면은 한국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초청을 해주는데 그때는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당시에 비자 받아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손해 본 사람들을 다 한국에서 초청해서 돈 벌게 해줬거든요. 네네. 이 사기 당한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걸 맡긴 것이 그런 이제 관계니까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죠. 근데 그분이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하셨다. 찾았다. 그런데 이거 말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예? 모르겠는데 좀 뜸을 들이더라고요. 이제 거리에서 찾은 거예요. 이 거리를 나갔다가 어디 이제 갔는데 아이가 딱 보니까 꿈에 본 그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꿈을 꾸고 좀 심심해서 거리를 나가봤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나가보니까 정말 꿈에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제 그 소년이. 결국 이제 한 곳을 가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에요. 사업 동료 한 분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네네. 맨날 이제 사업 안 될 때 팔이 날릴 때는 그 할머니하고 꿈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찾으러 간 겁니다. 네네. 가가지고 이게 좀 꿈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바로 그 옆에서 이 아이를 본 거예요. 그 꿈에서 봤던 소년을 네. 자신의 목을 졸랐던 그래서 꿈에서 이 여성은 마음이 급하니까 너 꿈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도망을 막 가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옆에 있던 그 할머니가 야 길수야 이리 와라. 괜찮다 너 여기 나쁜 사람 아니다. 길수야. 괜찮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오랫동안 같이 장사를 하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친인척이에요. 그 남편의 친인척입니다. 그 북한에가 있어요. 친인척이. 그러니까 당신 할머니의 남편이. 할머니 남편이. 그러니까 길순애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장마당 할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15명입니다. 네 가족 15명이 지금 거기 와서 그냥 숨어 지내고 뭐 그냥 그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연변? 네, 연변. 연변에서 그 장마당 할머니가 장길수 씨 가족 15명의 생계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었다.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스스로들 하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길수하고 몇 놈 애들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빵도 사주고 그러지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여기 15명을 보호할 책임을 못하죠. 그럼 15명은 어디에 좀 흩어져 있었나요? 아이고 여기 이제 일기에 우리 여기 은신처에 보낸 날들이 있으면 그 상황을 좀 얘기한 거였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뭐 있었죠. 교회도 좀 가고 다 연변에 있는 어디 뭐 쓰러진 뭐 빈집에도 가서 자기도 하고 뭐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었어요. 그야말로 한 가족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또 멀리 또 저기 흑룡강이라고 하는 그 하얼빈이 이제 거기 흑룡강성 근데 거기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친척도 있었고. 친척 따라서 거기도 이제 왜냐하면 이 가족들이 원래 북한에서 태생이 북한이 아니고 그 6.25 전쟁 그 전에 중국에서 있다가 북한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때 저기 건설한다고 사람이 모자라서요. 그러니까 조선족들을 초청했다고. 그래서 6.25 전쟁 때도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중공군.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역관으로 많이 가고 뭐 그랬었습니다. 북한으로? 예, 북한으로. 세상에. 그런 집안이었었다고 애할아버지가 장길수 애할아버지가 참전용사예요.
무슨 참전면 계대군으로 여기 왔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그들 말에 따면 해방군으로 여기 왔었다고요. 예. 세상에. 통역반으로.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막 이렇게 망하게 되고 못 살게 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중국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제일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국으로 왔다가 그 애갓집 식구들을 전부 다 뭐 그 딸도 있고 그래서 모여놓은 게 네 가족 15명이 된 겁니다. 야,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 한 사람 만나서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아유, 내 그림이나 그리면 됐다. 소득 얻은 거다 하고서 이제 했는데 세상에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20점을 20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몰래 15명이 그린 그림이죠. 15명 중에 아이들만 청소년들. 아이들이. 그때가 길수가 이제 만난 길수가 15살 때죠. 이 저자 네. 15살 그래서 때. 길수 형 있고 그 저기 사촌들이 그 또래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데 주로 이제 길수하고 길수 형이 그림을 좀 잘 그려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그림이 화가라고 말 못하지만 그 길수 형이 대단해요. 내가 딱 보니까 이제 키우면 화가가 될 사람이야. 오히려 길수 형이 장길수 형님께서 더 그림 잘 그리셨다. 여기 그림책이 이제 뭐 이따 소개 그림을 보면은 거기 아주 그 세밀하게 그린 것이 길수 형이고 길수는 그냥 저 초등학생 흉내 내듯이 그냥 뭐 적당히 그린. 그러면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게 뚝섬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앞서서 발간하신 책이죠. 이것도 장길수 씨 외라고 돼 있고 출판사는 이제 다른 곳인데 여기 보면 책 중간에 보면은 여기 품절이 돼서 이제 새롭게 이 책을 뚝섬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지금 여기 보면은 눈물로 그린 무지개 이게 타이틀이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장길수 씨 형제가 그린 그림이다. 형제 플러스 이제 그 사촌들 같이 그린 거죠. 이게 그러면 하나씩 그림인가요 이게? 예,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이건 표지니까 표지 그림이고 안에 보면 쭉 그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파식으로 다려가는데 여기 실제로 크레용 그림. 크레용으로 그림. 이 도화지에다가 흔히 말하는 그 도화지에다가 크레용으로 다 그린 겁니다. 야. 근데 아무튼 이 장길수 씨 가족이 그린 그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기는 나중에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 NGO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한 20점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 그리게 됐는데 그 20점을 NGO 대회에 딱 가니까 이게 우리 그 친구분이 깜빡하고 신청서를 못 낸 거예요. 나는 세상에. 6개월을 준비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나는 현장 제일준이니까 아까 그랬죠. 나는 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림을 들고 무조건 갔어요. 거기가 펜싱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에서 아주 크게 했습니다. 이게 세계대회고 대통령도 참여하는 그런. 그게 몇 년도였죠? 99년. 99년도에. 99년 10월. 뭐 쳐보면 또 나오는데 갔더니만 그 관계자를 만났더니 이거 뭐 NGO 대회니까 해도 됩니다. 단 여기 등록이 안 됐으니까 저 밖에서 여기 뭐 운동장 넓으니까 밖에서 적당히 하고 소리만 지르지 말라는 거야. 아니 됐다. 참여는 시켜줬네요. 아니 이건 뭐 거기 넓은 운동장에 뭐 누가 뭐 가서 뭐 반대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를 급히 만들어 가지고 20점을 이제 전시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네요 그날 개막식 날. 저런. 이거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피해서 안으로 왔어요. 그때 한 부스가 한 170개 이상 되는 부스가 있었는데 쭉 돌아보니까 딱 한 군데 비어 있더라고요. 마침. 근데 그 간판이 아주 유명한 어떤 조직이에요. 근데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판만 걸려 있지. 여기 잠시 쉬어가야 되겠구나. 거기서 그림을 넣었죠. 그랬더니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쭉 점검을 하러 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유 비어 있어서 왔다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국제대회인데 여기 참가 단체도 아닌데 왜 여기? 아 비어 있지 않느냐. 그럼 지금이라도 여기 세를 내라면 낼 것이고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더라고요. 거기가 뭐 너무 크니까 뭐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그 이튿날도 또 보니까 안 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전시했는데 조짐이 좀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네네. 그림을 전시하는데 이게 찌라시 한 장 없었습니다. 이 소개하는.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거 아니까 이 충무로에 가가지고 빨리 한 장짜리 찌라시 그걸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돌릴 거, 팜플렛 같은 거. 팜플렛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충무로로 와서 이제 막 앉아가지고 원 쓰고 한 장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제 집사람이 좀 앉아 있었는데 이 기자들이 자꾸 묻는데 자기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뭐가 좀 되나? 그래갖고 그 등사모 한 페이지짜리니까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야. 사람들도 관심을 나름대로 보이고. 그래서 그 이튿날 3일째 되는 날인가요? 신문을 보니까 대서특필됐어요. 그 동아일보에서 NC일보에서 이 175개 부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코너다. 와. 났는데 그 다음부터 신문이 그냥 신문마다 또 TV마다 그냥 아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인터뷰하자 막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 그 일본 NGO 단체가 하나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 멋진 청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다 하라고 한국말도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터져버렸어요. 이게 이 사건이.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제가 흥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출품해서 좀 알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뭐 언론의 대서특필이 언론에 뭐 그림이 있으니까 이야기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림이 있으니까 방송에서도 지금 아까 했듯이 그림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흥분을 했죠. 자 이제는 북한 문제 풀려면은 한국 가지고 안 된다. 이게 한국이 다 가져가도 뭐 모르잖아요. 저 미국을 가야 되겠구나. UN 본부를 가야 되겠구나. 세계 알리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그때 비자는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때 미국 가기 힘들었었어요. 마침 뭐 무슨 회사 일로 해서 언젠가 갈 거니까 미리 그 비자를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좀 듣기로 하고요. 와, 다음 얘기가 더 기다려집니다. 흥미진진한데 드디어 이제 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떤 분이신지. 누가 하실래? 저자에 대해서요? 네, 이제 다음 기회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한번 좀. 그럼 독자가 궁금해하겠네요. 그렇죠. 독자분들 아마 애간장을 탈 겁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저희가 대표님과 모셔서 이제 미국에 가시게 된 그런 계기라든가 또 이 장계수 씨가 군에 오기까지 또 과정 그리고 그렇죠. 이 책을 어떻게 또 쓰게 됐는지 또 책을 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지금 장계수 씨의 어떤 근황 그런 기타 등등을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